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입니다. 1억 코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저한테 단톡방이나 이제 개인톡으로 너무 감사하다, 수익 나고 있다, 뭐라도 이제 선물하고 싶다 이러시는데 마음 일단 받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로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도 진짜 큰 흐름 파악하는 데 도움 되니까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얘기하는 비트코인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D-2일 남았습니다. 미국으로는 이제 수요일 4월 14일이죠. 진짜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한국은 4월 15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단톡방에 RLA님이 어떻게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일 줄 아시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그래프적인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정보를 좀 쉐어해 드릴게요. 일단 그래프적인 걸 보여드렸을 때 61,244 뭐 방금 영상 찍자마자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쵸? 61,683 이거 그대로 뚫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면 이더리움도 같이 가니까 그냥 이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월 13일 화요일인데 하루 앞두고 결국은 뚫고 갑니다.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에도 좀 적어놨는데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걸로 못 찍으면 다른 걸로 오타이머를 찍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만약 아주 만약 못 찍는다면 이미 못 찍었지만 우리가 제일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상장되는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즉 바이낸스가 중국 업비트가 한국이라면 그렇게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법에서 합법 그리고 뭔가 그레이 에리아에서 이제 뭔가 리걸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런 기대감에도 찍지 못하면 다 모든 건 투자 심리거든요. 투자 심리에서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관이랑 지금 세력이 감당을 못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꼭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큰 그림으론 이게 무조건 오타이머를 찍는다라고 본 겁니다. 미국 주식판에 그리고 월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월스트리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못 찍으면 언제 찍습니까? 쿠팡이 나스닥 상장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오프닝벨 울리고 뭐 메인 뉴스 타이틀을 발표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만큼 미국 나스닥이라는 것에 상장된다는 건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는 또 합법적인 절차이니까 이 정도 호재를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 올타임 하이를 찍는다고 본 겁니다. 답변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호재 큰 그림 알려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여름에 불장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ETF 상장 때문이에요. 뭐 미국이죠. 미국 ETF 상장, 미국 비트코인 ETF 상장입니다.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이 ETF 상장을 추진을 했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SEC에서. 물론 이론 쪽에서 또 빠른 우리 캐나다, 우리 단풍국이 뭐 마리화나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는 어쨌든 빠른 캐나다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상장을 했고 지금 볼륨감이 엄청 늘었습니다. 브라질도 쫓아오고 있고요. 그러니 미국에서 이런 주위의 나라들을 보고 올해는 상장을 꼭 시킬 건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나스닥 상장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 ETF입니다. 비트코인이 ETF의 상장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거래소를 뚫지도 않고 주식처럼 사기 시작하는 게 가능하고 그럼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이 미친 듯이 오를 때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 메인 코인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세요. 정말 이때가 제가 계속 우리 타이틀로 갖고 있는 1억 코인 뉴스라고 얘기했지만 1억 코인이 되냐 2억 코인이 되냐 정말 그 차이라고 보지 무조건 1억 코인은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게 여름에 일어난다고 보고 이때가 올해로 따지면 마지막 불장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10만 달러 넘어설 거고요. 저 이때 무조건 비트 125배 레버리지로 선물 롱롱롱롱 때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선물과 관련된 건 또 제가 단톡방이든 유튜브에서 계속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에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설명을 했을 때 단톡방에 퀀터님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좀 그리는 거 하시냐. 뉴스를 저는 쪼개서 주로 큰 그림을 보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오늘 눈여겨본 뉴스들을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54%를 나타낸다. 쭉쭉쭉 보면서 횡보한다. 뭐 눌림이 있다. 제가 체크한 건 이거죠. 변동성에 주의하며 관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변동성이 있다는 건 한번 내렸다가
올리던지 아니면 횡보하다 올릴 거다. 이렇게 하나 힌트를 얻었고요. 두 번째, 이더리움도 반복하면서 비슷한 움직임. 이건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가장 먼저 영향받는 건 이더리움. 이 둘은 세트죠. 네, 누누이 얘기합니다. NFT 많이 보는 뉴스죠. NFT 하면서 샌드박스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했다. 지지선 구축. 칠리지도 지지선 구축. 지지선 구축하면 그 다음은 다시 쏠 수가 있는데 하락 후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이 꺾였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파이 이런 단어 나왔습니다. 디파이의 유니스왑.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디파이 NFT 나오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코인들 이름을 먼저 봐요. 각 섹터별로 이름 있는 코인들은 절대로 망할 리 없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비트코인이 횡보할 경우 디파이 상승세. 디파이의 상승세가 왜 그러냐면 뭐 비트코인이 횡보도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알트들이 오르려면 횡보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른 건 됐고 폴카닷 이름이 계속 보이죠. 앵커 이름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파일코인도 전반적으로 맞고요. 저장성 토큰이라는 거 BTT도 맞고요. 스토리지 맞고요. 그래서 이건 에어드랍 보상 시스템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어떤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데서 제가 힌트를 얻고 이런 거에서 본 이름을 토대로 그래프를 제가 들어가고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좋을 때 특히 이렇게 지지선 구축하고 쏘기 바로 직전일 때 선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도 재무장관 열린 마음으로 암호화폐 주시 이러면 뭐 바로 WRX죠. 인도 거래소 코인 이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쭉쭉쭉 떨어지다가 암호화폐 주시했는데 오케이 긍정적이다 한 그 순간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나 보고 있고요. 바이낸스 토크나 주식 자 이게 대박이었죠 저한테는 테슬라 너무 좋죠. 저는 일론 머스크 빠기 때문에 테슬라, 비트코인, 아크 다 그쪽 파입니다. 아예 하나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뭐 알아두십시오. 도지코인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고요. 토크나 주식 거래 지원했다. 이게 정말 큰 흐름에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바이낸스가 테슬라를 시작으로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주식. 아까 말했다시피 큰 흐름에서 나스닥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나스닥 다음에 ETF 상장이면 이게 다 월가와 연결이 돼 있고 주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 거래를 이제 토큰이라는 거를 토큰화 즉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주식을 사고 팔 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테슬라예요. 이것도 되게 상징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토큰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 토큰화 연결고리가 레이븐과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안이 중요한 코인들이 이제 눈에 띌 것이다. 이런 게 우리가 한두 발 먼저 가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 타임즈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했다. 기업 자산으로 취업했다. 이것 또한 타임즈와 그레이스케일 파트너십 체결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최초죠. 최초? 이것도 이제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이유였고요. 증권거래소에 쿠팡이 했었던 첫 거래를 또 NFT로 출시했다. NFT가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NFT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크립토닷컴에서 NFT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시아루가 또 눈에 보였구나 알 수 있고 규제기관 드디어 규제기관 범죄 단속기관 등등등 하면서 요것 또한 보안과 관련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죠. 보안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어사의 걸 항상 확인을 하는데 봤을 때 이더, ETC, 뭐 비트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 보유량의 변화가 없다, 팔지 않았다 이런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쉐어해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 채굴풀 CEO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사이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죠. 사이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이클이 강세장에서 매수와 매도, 강세장이 도래했을 때 급등할지 모른다. 상승폭의 차이는 항상 있다. 올랐을 때를 채취해서 수익 실현을 해라. 그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종목을 수시로 바꿨다거나 급등 종목에 올라타는 행위를 반복하면 순식간에 잔고가 텅텅 비어버릴 것. 열공님 제외.
그 우리 단톡방에 스캘핑 고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제외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99%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급등 종목에 제발 올라타지 말고 먼저 가서 강태공과 같이 낚시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저점에 있으라고. 저점 잘 잡는 거는 워렌님, 저희 또 단톡방에 오시면 워렌님이 저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자꾸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 제발 코리니 분들 이름 예쁘다고 들어가고 뭐 급등한다고 들어가고 이러지 마세요. 바로 텅텅 비어버리는 메타로 가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 첫 번째, 새로운 흐름. 그게 뭐다? 바로 증권형 토큰 시장이다. 그러면 뭔가 보안 쪽, 주식 쪽 관련 코인들 눈여겨보겠죠. 두 번째, 비트코인 흐름이 좋죠. 타임즈,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보유량도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클에 초점 맞춘다는 거 등등이 있었고, 세 번째, 인도 WRX 눈여겨봐야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얻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고 브리핑을 해서 큰 그림을 본다라는 거. 크립토 퀀트 알람 및 고점 체크 여전히 오케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입금된 거 한 3천억 원 정도였고요. 뭐 기존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별 문제 없고요. 고래들이 파는 것보다 홀드와 대출이자 받는 곳 블록파이 같은 그래서 옮기는 중이니까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점 하락 중이고요. 하락하면 자발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거래량과 도미넌스를 눈으로 보면서 큰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이 2조를 지금 넘어섰었죠. 10조까지 가는 건데 10조까지 가면서 계속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10조 가면 뭐 투더문입니다. 투더문. 자, 그 다음 이야기는 테마.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테마에 각 섹터별로 1등을 찾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마 NFT. 미술과 언론들에게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언론들이 다루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NFT가 엄청 올랐죠. 2월, 3월까지. 그리고 지금 좀 하락 추세인데 지금부터 핫한 건 주식 토큰이에요. 나스닥 상장하는 코인베이스와 관련돼서 주식과 관련된 토큰들. 그렇게 되면 누가 뜬다? 보안과 안전의 테마. 그 다음에 뭘까요? 디파이입니다. 왜? 만 이상 코인들을 스테이킹을 하거나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자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 디파이 코인들, 디파이 거래소들 이게 뜨기 시작할 거예요. 고팍스였나? 거기에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 코인이 뭐 90%를 이자를 주는데 100개 내면 90개 주는 거죠, 거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코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흐름을 먼저 보는 사람이 돈을 못 벌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마치 주식시장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흐름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가장 첫 번째로 회복한 게 뭡니까? 바이오 쪽 아니면 바이오 쪽이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이 나스닥 기술 쪽이죠. 기술 연관을 많이 안 받았으니까 그 다음이 기름이죠. 그리고 여행 쪽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쭉쭉쭉쭉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먼저 가서 흐름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모든 건 돈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돈이 어떻습니까? 돈은 절대 멈추어 있지가 않잖아요. 돈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liquidit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liquid가 액체잖아요. 돈은 고체지만 고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아니죠. 이제는 기체라고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기체예요. 기체면 어때요? 더 빨라요. 액체보다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른 기체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호흡하는 마치 그 숲속에 피톤치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럼 우리 레이븐 홀더들이 되게 많잖아요. 레이븐에게 이게 호재인가? 당연히 호재죠. 이거는 짧게 설명 못하니까 제가 주말에 이게 왜 레이븐의 호재인가에 대해서 설명 동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코인 그레이스케일 코인들과 레이븐이고요. 그레이스케일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메이저 코인의 라이트 코인 이쪽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여전히 제가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고요. 보셔서 그래프 괜찮은 거나 좀 저점이라고 생각한 특히 마이너스일 때 들어가시면 수익이 나으실 거라고 봐요. 이런 각 섹터별의 코인들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섹터별의 이름 있는 것들, 뭐 이오스, 그쵸? 온톨로지, 그리고 퀀텀 한번 쏴줘야지 기분 좋아하실 분들이 좀 있죠. 한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페이, 보라, 한국 코인들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제가 어피트를 안 써가지고 지금 좀 잘 못 보는 게 있는데 어피트를 이번에 조금 연구를 해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코인에서는 테조스, 이더리움, 유니스왑. 전 유니스왑이 가면 크게 갈 거라고 봐요. 알아두시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스팀, NFT 코인은 디센트럴랜드 이거랑 칠리즈 엔진은 CEO가 너무 괜찮아서 엔진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각 섹터별로 코인들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좀 하세요. 좋은 코인 고르는 법 두 가지 팁까지 드릴게요. A. 상징적으로 모든 그 섹터의 1등은 무조건 훨씬 많이 갑니다. 왜냐? 그 섹터의 1등인 건 뉴스적으로도 호재가 많고요. CEO의 어떤 언론 플레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1등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코인들에서 1등인 것들을 잘 찾아두십시오. 차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건 거래량의 어떤 매수, 엄청 높게 매수량이 높으면 매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매도가 나올 때는 횡보하는 코인이다. 그런 거는 무조건 사놓으시면 쏩니다. 안 쏠 수가 없어요. 선물 팁, 네, 단톡방에 보니까 이제 선물을 제가 주로 많이 하니까 선물 관련돼서 뭐 멘탈 나가시거나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라고 뭐 손해 안 보겠습니까? 선물을 하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저도 10번 중에 한 8번 정도 맞추고 2번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 다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뭐 거의 신의 영역인데, 그렇게는 쉽지 않고요.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항상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더 먹으려고 하다가 항상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 가면 10%, 20%, 100%뭐 이 정도 라인에 가면 끝내 주시고요. 그 흐름을 탔다가 끝냈는데 다시 오르잖아요. 그때 배 아파하지 마세요. 다시 오르지 말고 다시 내려가면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모든 코인은 다 우리의 코인이에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모든 코인을 우린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한 100개 정도 코인을 다 선물로 100% 이상 찍어보는 게 소소한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그래프 얘기해 드릴게요. 비트가 지금 상태에서 떨어지면 즉 61.5, 62K에서 계속 밑으로 쏘면 못 올라가고 그때부터 숏을 치면 될 것 같고요. 오르면 63K도 주가니까 롱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가 2000에서 횡보한다. 오르면 2300까지 떨어지면 1800까지 열려 있으니까 생각해 두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100걸음이나 먼저 가서 존버하지 마시고요. 제발 한두 걸음만 먼저 가서 돈버합시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